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느새 천만 쇼핑 앱 오레이즈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레이즈가요, 빠르게 성장하더니 어느새 벌써 다운로드 수가 천만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요. 오레이즈는요, 2021년 9월 달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이 레브잇이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 11월 달에는 300만을 돌파하더니 작년 12월 달에 불과 한 달 전에는요 10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라고 하니까 5분의 1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숫자,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가 불과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뤄낸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레이즈는 중국 핀더더를 벤치마킹한 초저가를 표방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핀더더라는 회사는 이 공동구매로 현재 이제 세계 2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올라섰어요. 아마존 다음이죠. 이 핀더더라는 회사를 오레이즈는 벤치마킹했다고 이 대표도 얘기할 정도로 핀더더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C2M이라 그래가지고요. Customer to Manufacturer. 그러니까 공장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오레이즈는 검색 기반이 아닌 탐색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이 검색 기반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 키워드를 쳐서 구매하는 게 검색 기반이고요. 그래서 탐색 기반은 물론 오레이즈에서도 검색은 가능하지만 오레이즈라는 어플을 딱 들어가면 그 사용자에 맞게 추천 상품들을 먼저 쫙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탐색 기반, 디스커버리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레이즈의 판매 수수료는요, 말도 안 되게 쌉니다. 3.85% 부가세 포함해서도 정말 싼 수치인데 피지사 수수료가 약 3%니까 사실 이 신용카드 때문에 피지사에서 가져가는 거 빼면은 수수료로 오레이즈가 벌어들인 돈은 거의 없어요. 싸다 정말 싸다라고 하는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수수료도 6%가 조금 안 됩니다. 그거보다 오레이즈의 판매 수수료는 더 싼 거죠. 이런 오레이즈의 판매 수수료 정책은 어디서 왔냐? 당연히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 핀더더라는 회사에서 왔습니다. 핀더더는요, 판매 수수료가 무려 0.6%. 얘네들은 오레이즈보다 더해요. 이 오리지널은 더 쌉니다. 이 판매 수수료가. 그래서 이 핀더더는요, 이 매출의 70%가 광고 수익입니다.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 핀더더의 회사의 매출을 보니까 오레이즈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죠. 그러니까 이 오레이즈도 판매 수수료로 우리는 돈을 벌 생각이 없다. 핀더더처럼 광고 수익으로 벌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로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고, 이 오레이즈는 가성비 있고 평이 좋은 상품이 이제 상단에 자꾸 노출되게, 소비자한테 자주 노출되게 하는 그런 어떤 탐색 기반의 시스템, 이커머스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특별히 뭔가 고민하지 않아도 이렇게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레이즈는 한국 내에선 처음으로요, 이 쇼핑 플랫폼 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넣습니다. 올팜이라는 작물 키우는 게임인데, 대파, 고구마, 여러분들이 이 게임, 올팜이란 게임으로 키우면 실제 그 작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하면서 이 마팔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친구와 어떤 연결되는 시스템, 친구한테 소개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바이럴을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올팜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레이즈라는 어플 내에 체류 시간을 늘립니다. 그래서 현재 체류 시간은요, 컬리나 쿠팡보다도 소비자들이 더 많이 오레이즈에 이렇게 체류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올팜이란 게임 때문에요. 이 올팜이란 게임이 워낙 히트를 치니까 이 한국 내에서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따라합니다. 컬리도 만들었고요, 오늘의 집도 만들었고, 11번가도 이 올팜이랑 비슷한 게임들을 막 만듭니다. 이게 다 오레이즈의 올팜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오레이즈 올팜은 어디서 왔냐? 당연히 본인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핀더더 회사의 그 게임에서 갖고 왔습니다.
핀더 게임도요. 사실 올팜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작물 키우는 게임인데 그래서 그걸 키우면 실제로 제품을 주는 거기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레이즈에서 이 판매자들이 하는 광고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들 흔히 네이버나 쿠팡에서 하는 이 CPC 광고도 있는데 이 오레이즈 판매자 광고 중에서 좀 특이한 건요. CPS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 CPS 광고는 뭐냐? 팔려야 광고비를 준다는 거예요. 정말 합리적인데?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 CPC 광고는 판매가 안 돼도 소비자가 클릭만 해도 광고비를 내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 CPS는 판매가 되면 그제서야 광고비를 오레이즈에 주는 그런 개념의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약간 수수료 기반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CPS도 잘 활용을 하면 오레이즈에서 판매를 좀 많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갖춰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오레이즈는요, 이 직원들을 프로블럼 솔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레브잇 강 대표죠. 여기 젊으신 분인데 과학고를 나오고 서울대 출신의 어떤 그런 엄친아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분들 한 세 분이 모여가지고 공동 창업을 했죠. 이 레브잇이라는 회사를요. 그리고 이 레브잇 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이 프로블럼 솔버라고 이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직군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마케터, 디자이너, 뭐 아니면 뭐 MD 이런 게 따로 없이 우리는 누구나 그걸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프로블럼 솔버는 마케터도 될 수 있고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MD도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이 오레이즈를 이끌어오고 있어요. 오레이즈는 기타 다른 스타트업처럼 막 직원 수를 빠르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레이즈는요, 직원이 30명 조금 넘습니다. 그 인원으로 이런 이 오레이즈의 거래액과 이런 1000만 앱 다운로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프로블럼 솔버라는 게 조금 문제도 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개발자도 됐다가 디자이너도 됐다가 또 마케터도 됐다가 이러면 모든 걸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올라운더 플레이어는 될 수 있겠죠. 다만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스페셜한 부분에서 디자이너보다 못할 수 있고요. 전문 마케터보다 못할 수가 있고 전문 개발자보다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전문 개발자들은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단 그 영역을 어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보다 조직이 더 커질 때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어떤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사용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력을 되게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겠죠. 2023년 이커머스 11월 사용자 수 순위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11월 달 어떤 쇼핑 앱을 많이 썼을까? 당연히 쿠팡입니다. 거의 2,700만 명 사용했죠. 쿠팡은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사실 네이버는 따로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가 빠지면 이 2위와의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10위 내에 드는 이런 어플명들을 보면 흔히 아는 쿠팡, 11번가, 지마켓 이런 큰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7위에 오레이즈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레이즈 사용자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오레이즈는 11월 달에 316만 명이나 사용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컬리보다도 많은 수치, 그리고 예전에 CJ 옵쇼핑이었던 CJ 온스타일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샵, 알리익스프레스, 지마켓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 오레이즈가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이 오레이즈는요, 이 트래픽 지수를 한번 보면 2021년 9월 달에 출시를 했잖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프 진짜 멋있죠. 그러니까 이 오레이즈를 클릭하고 오레이즈를 사용한 사람 수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 잠깐 위기를 겪긴 했어요. 그런데 다시 반등하면서 쭉 올라갔죠. 그리고 이 소비자 거래 건수도요, 마찬가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액과 거래 건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 6월 달부터 해서 조금 지지부진하긴 해요. 조금 이게 성장이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 작년 6월 달에 이 판매 건수라든지 거래액이라든지 왜 이게 좀 작년 6월 달부터 지지부진하게 됐을까요? 이 작년 6월 달에는요, 오레이즈가 사실 600억을 추가 투자를 받았단 말이죠.
그 전까지 조금 오레이즈 위기설도 돌았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이 오레이즈가 결제를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투자 시장이 워낙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오레이즈는 추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추가 투자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레이즈 위험할 수 있다. 오레이즈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인데, 돈을 계속 쓰고 있는 회사인데 추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데 2023년 6월 달에 600억을 추가로 딱 받죠. 이때부터 이제 날라가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겁니다. 이 이유는 오레이즈가 아까 어떤 회사를 벤치마킹했다 그랬죠? 중국의 핀더더. 근데 이 중국의 핀더더가 어떤 어플을 한국에서 운영합니까? 바로 테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무가 표방하는 게 뭡니까? 완전 초저가. 오레이즈랑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습 때문에 같은 초저가를 표방하는 이 오레이즈의 어떤 성장이 지지부진했던 거죠. 그 전에 비해서. 이 오레이즈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플 겁니다. 본인들이 벤치마킹하는 회사와 싸워야 된다? 진짜 쉽지 않죠. 근데 과연 이 2023년에 2024년 올해 오레이즈가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오레이즈의 소비자층을 보면 50대, 40대 여성층이 절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40, 50대 여성층 하면 이 오레이즈 소비자들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40, 50대 여성층을 주 타깃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레이즈는요, 이 40, 5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 이동욱 배우님을 모델로 기용해서 이제 브랜드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600억이라는 추가 투자금도 받았겠다. 현금도 넉넉하겠다. 그리고 이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광고를 막 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브랜드 광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광고를 시작한 거죠. 생활비를 내리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이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40, 50대 인기 많은 요 이동 배우님의 요 광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광고 공개한 지 일주일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욱 배우님이 40, 50대 여성층한테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요. 근데 조금 걱정스러웠던 건 어쨌든 이 생활비를 내리다 초저가 이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와의 겹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레이즈가 성장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을 벤치마킹한 게 한국의 이커머스 1위가 된 쿠팡입니다. 쿠팡도요, 처음에는요,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어요. 망한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결국은 한국 이커머스 1위 플랫폼이 됐죠. 그런데 이제 세계 2위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 세계 2위 플랫폼 핀더더를 벤치마킹한 오레이즈, 쿠팡처럼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레이즈엔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은요, 본인들이 벤치마킹은 아마존과 싸우지 않았어요. 한국 내엔 아마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오레이즈는요, 본인들이 따라하고 있는 이 핀더더가 운영하는 테무와 싸워야 됩니다. 물론 오레이즈의 주요 카테고리는 식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무가 내세우는 생활용품이나 전자기기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레이즈는 식품 외에도 가전과 생활용품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은 결국은 이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와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었냐면요. 사실 컬리가요. 쿠팡을 좀 따라했단 말이죠. 쿠팡 모델, 성장하는 모델을 따라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컬리는 쿠팡은 따라했던 아마존이 한국 내에 없었는데 컬리는 따라했던 쿠팡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선식품에서. 그러다 보니까 컬리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본인들이 따라하고 있는 벤치마킹하고 있는 쿠팡이 딱 위에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레이즈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 핀더더의 테무와 싸워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예상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쿠팡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위치에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썰들이 있어요. 언제 망하나, 곧 망한다, 안 된다. 오레이즈도 지금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오레이즈도 저는 이런 역경들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한국 이커머스 어떤 하나의 제대로 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느새 1000만 쇼핑 앱 오레이지한 주를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